네, 오늘은 엊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도시로 갈 텐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냐? 바로 에스테르곰이라는 데를 갑니다. 오늘도 역시 헝가리 패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원래는 여기 원래는 왕복 한 8,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이 헝가리 패스를 또 사용해서 무료로 갔다 올 겁니다. 완전 무료. 여기에서 얼마나 걸리죠? 여기서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 근데 오늘도 날씨가 왜 이렇게 구려? 아까 눈발이 날리던데 지금 또 안 날리네. 그러니까 항상 부다페스트 날씨는 이래요. 이렇게 꾸질꾸질해. 기차에 탔어요. 에스테르곰. 뭔가 이름만 들어보면 곰이 살거나 아니면 그게 뭔가 용의 마을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엄청 멋있을 것 같아. 이거 봐. 뭐야? 헝가리도 참 분위기 울적하다. 그러니까. 겨울에 동유럽은 마음이 계속 울적해져. 분위기 우울하다. 여행 가는 느낌이 안 들어. 이거는 마치 어디 수용소에 끌려가는 기차를 탄 느낌이랄까. 군대 가는 기차. 군대 열차. 이게 날씨가 엄청 맑았더라면은 이런 느낌이 안 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 날씨가 맑으면 또 좋겠지. 그치? 에스테르곰 버스 타고 들어가요? 헝가리 패스가 좋은 점이 에스테르곰 시내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짱이다. 그래갖고 여기 보통 그냥 오는 사람들은 버스 타기 또 아까우니까 걸어가는 경우 많은데 걸어가면 또 한 30분 걸리거든. 그러니까 공국에 있는데 상당히.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탈 수 있죠. 이 헝가리 패스가 아주 좋아요. 뽕을 이미 뽑은 것 같아. 맞아. 여기가 지금 이 동네 최고의 번화가인데. 그래? 어때 느끼기에? 뭐 날씨 탓만이 아니라 약간 도시 전체가 확실히 어제 갔던 서부에 있는 쇼프론이나 유르에 비해서 확실히 낡았어. 그치? 여기 지금 입구인데도 지금 건물들이 약간 외벽도 다 벗겨지고 날씨 탓도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낡은 느낌이 강한 것 같아. 이런 것만 봐도. 이 건물 봐봐. 이 한가운데 있는 건물인데 이렇게 막 좀 관리가 덜 돼 있잖아. 여기 근데 이렇게 불핀 데가 많다. 뭐 진짜 저걸로 끓이고 있어. 그니까 진정성 있다. 물도 와 있네. 나 저거 한잔 해야 되는데. 그러게. 저기서 국자를 퍼먹고 싶다. 장작으로 막 끓이네 세상에. 저 앞에는 또 뭐가 있네요. 광장이. 아이스링크장. 애기들. 재밌겠다. 우리 혜연이 여기서 이거 하나 탈래? 허리랑 고관절이 안 좋아서 저기서 잘못 뒹구르다가는 그냥 이번 여행을 접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좀 사리는 걸로. 여기 에스테르곰이 한 3가지 정도가 유명한데 가장 유명한 거는 저기 아까 보인 대성당.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올드타운 이게 끝이에요. 그래? 이게 거의 도시의 주요 부분은 다고, 근데 이 작은 도시가 놀랍게도 헝가리의 옛 수도였습니다. 여기가요? 헝가리가 마자르족이잖아요. 유목민족이었잖아. 유럽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처음 터를 잡은 게 여기였어. 여기야. 무려 1000년도 더 전에. 엄청 오래된 마을이네. 맞아.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고, 이제 몽골한테 밀려가지고 그때 이 도시가 파괴되면서 그때 부다페스트로 천도를 했죠. 그랬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명한 거는 분단 도시라는 겁니다. 분단 도시? 한 도시가 나눠져 있어요? 한 도시가 나눠져 있다기보다 저 건너편에 지금 이름은 슈트로보라고 하는 옛 이름 헝가리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하여튼 한 도시가 더 있는데 나눠졌어요? 지금은 슬로바키아가 된. 송님이 저번에 말했던 이 도나우 강변에 분단된 도시들이 한 2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더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저기 가보시죠. 성당으로. 아니, 분단 도시로. 성당부터 가도 되고. 성당부터 가자. 여기는 이게 다예요. 올드타운은. 되게 소박한 도시죠. 소박하고 좀 쓸쓸한.
날씨 때문에 일 거야. 이거야. 아니 날씨도 뭔가 이게 그냥 흐리면 되는데 이게 미세먼지인가 봐요. 미세먼지처럼 뿌예. 상당히 높은 데다 지금. 이게 그 성당이에요? 경희대처럼 생겼는데. 무슨 뭐야?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야? 이런 거 있지 않아 대학교에? 제가 경희대를 안 가봐서. 근데 뭔가 옛날 건물 같지가 않고 근데 경희대가 생겨나서 그런지 그냥 옛날 건물이 흉내내 현대식 건물 같아. 경희대가 이걸 흉내낸 게 아닐까요? 어쨌든 간 뭐가 됐든 간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앞으로 내 이미지는 경희대가 처음이니까요. 여기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공사 중이라 나 약간 옷도 약간 현장 나오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빨리. 공사로 들어간 거. 아 예. 너무 크다. 공사 중이야. 시계를 뭐야? 이런 교회는 살다 처음 보네요. 이렇게 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14년 전에 다 봤거든요. 저는 못 봤다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교회 같은 거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때 여기가 뭐 제일 크다며. 누가 본격이냐 씨. 나 아니다. 지나간 아저씨도 진짜. 돔이 엄청 크기는 해. 되게 큰 돔이고요. 근데 뭐 공사 중이라 이게 약간 성당 느낌보다는 무슨 그런 촬영 현장 물론 느낌이죠. 그렇게 완전 다 공사 중이네. 시계를 잘못 잡았다. 저런데도 이런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돼. 진짜? 저쪽이 이제 슬로바키아야. 저기가? 저 건너편이 바로 슬로바키아고 저쪽에서 보는 또 이 성당 뷰가 되게 예뻐. 우리도 이따 건너갈 거야. 춥겠지만. 기대치는 좀 카페가 있네. 아니 심지어 가격도 너무 싸. 이렇게 좋은 풍경에서 먹는 가격이 아메리카노 지금 한 잔에 550 포린트가 아니라 포린트 아니야? 여기 포린트인가? 아 요새 너무 헷갈려요. 여러 군데 가니까 550 포린트면은 한 1980원? 그러니까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멋있는 데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아무래도 우리가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정말. 그렇긴 한데 뭐 겨울에 이럴 거란 거 알긴 했잖아. 알긴 했어도 나는 이 정도까지 라는 걸 알았어도 막상 겪어보니 힘들다. 비엔나에서 11월은 생각보다 날씨 좋고 비도 안 오고 흐린 날도 있긴 하지만 맑은 날도 많고 거의 조화가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는 거의 흐린 날, 맑은 날 딱 하루 봤지. 그때 소도시 여행 가는 날. 맞아. 그날 빼고는 다 흐렸어. 다. 흐린 정도도 엄청. 원래는 저 밖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유명한 이유를 얘기하자면은 네. 저쪽 지금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보이시나? 지금 너무 뿌예요 밖에가. 엄청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건너편에 지금 슬로바키아가 내려다 보여요. 저기 슈투로브라는 도시인데 슈투로고 원래는 계속 헝가리의 땅이었던 곳이야.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잖아요. 네. 오스트리아가 1차 대전을 일으켰잖아. 거기서 패배를 했죠. 그때 아마 영토의 70%인가? 그 인구의 60%인가가 날아갔을 거야. 처절하게 망했네. 처절하게 망했지.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다시 분할이 됐어요. 그때 분할이 되면서 원래 저 건너편 슈투로브가 헝가리의 땅이었는데 슬로바키아의 땅으로 바뀌었죠. 저때 이제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하면서 헝가리 땅이 많이 체코슬로바키아로 넘어갔었죠. 그때 옛날에 우리 갔던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지역도 그때 다 넘어가고 그때 헝가리가 완전 망한 거죠. 그러게. 그 전까지 헝가리는 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나름 유럽에서 산업화도 잘 돼가고. 지금 부다페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저 부다페스트가 1800년대에 주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헝가리가 부유할 때 만들어지니까 저렇게 도시가 예쁜 웅장하고 예쁘고 막 온갖 비싼 걸 다 한 거야. 맞아. 근데 그때 이후로 더 이상 뭐 돈이 없는 거지. 왜냐면 1차 대전 졌지. 땅 다 뺏기고 인구 다 뺏겼지. 또 2차 대전까지 참전했는데 또 하필 독일 편으로 참전했어. 2차 대전도 졌어. 근데 그 상태에서 뭐가 됐어요? 공산화가 됐어. 그치. 맞아. 공산화가 돼서 살아가는데 어떡해. 완전 완전 1900년대는 헝가리한테 최고의 암흑시대였던 거지. 그래갖고 저 스트로보 지역이 원래 헝가리인들이 90%가 사는 지역이었던 건데 이제 트리아농 조약으로 국경을 분할할 때 그런 인구 구성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요 도나우강을 경계로 그냥 분할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저 슈트로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며칠 전에 갈라다가 힘들어서 못 갔던 꼬마롱 그 지역도 다 도나우강 빗점으로 그냥 잘려버린 거야. 어떡해? 저 앞에 있는 다리 있잖아요. 저 다리를 내가 알기로 1800년대 후반인가 지었던 걸로 알고 있어. 되게 오래됐네. 아니 근데 저거는 부서지고 다시 지은 거야. 어... 다시 지은 거고 처음에 이제 저런 저 다리가 슈트로보와 이 도시를 있는. 1800년대 후반에 연결을 했는데 연결을 하고 이제 20년 정도 됐을 때 전쟁이 터지면서 뺏겨버린 거야. 이제 부셔? 부시진 않았지. 근데 이제 2차 대전 때 부서졌대. 부서지고 연결을 안 하고 있다가 2001년 돼서야 다시 저 다리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연결된 지 얼마 안 됐구나. 연결된 지 이제 EU에 서로 가입하면서 좀 관계가 호전되니까 저렇게 다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 전에는 서로 국가 간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 그치. 쟤네가 내 땅 다 뺏어왔고 저기 헝가리 국민들이 사는데 땅 돌려주지도 않고 또 저기 사는 헝가리 국민들은 어땠겠어. 핍박받지. 그치. 핍박받지. 왜? 소수민족이니까. 그치. 헝가리어 말살 정책도 당연히 폈을 거고 뭔가 헝가리에 대한 안 좋은 여러 가지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사이가 서로 되게 괜찮아졌대. 좀 이제 원한이 사라진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서로 원한들이, 왜냐면 옛날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일 때는 헝가리가 슬로바키아 사람들을 핍박했을 거고, 슬라브족을. 그치. 그 다음에 저 슬로바키아로 체코슬로바키아로 바뀌고 나서는 저기 남아있는 헝가리인들을 슬로바키아도 핍박을 하고 서로 이렇게 원한이 끊이질 않는데, 지금은 또 EU라는 하나의 그걸로 뭉치고 쉥겐이라는 하나의 지역으로 교류가 원활해지니까 또 생각보다 묵은 감정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신기하다. 그런 건 이제 많이 배울 점인 거지, 유럽에 대해서. 그치.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도 저 슈트로보 지역은 헝가리계 인구가 70%래요. 아직도 많네. 슬로바키아 인구는 20, 30%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도 헝가리인이 많고 헝가리어를 쓰고 헝가리의 지역색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지역인 거지. 나라만 슬로바키아지 그냥 저기는 헝가리라고 봐도 뭐 거의 무방하겠네. 그렇지는 않은 게 법은 또 슬로바키아고 돈도 유로밖에 못 쓰고 하고 그냥 헝가리계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된 거지. 참 뭔가 바로 강 하나 두고 저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강도 크지도 않아. 걸어서 금방 건너. 강에 그냥 저기 약간 한강 정도잖아요 지금. 한강보다 훨씬 좁죠. 그래도 엄청 좁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좁아. 한강은 진짜 큰 강입니다. 그래요? 네. 한강 걸어서 건너면은 다리 빠져요. 저거는 500m. 500m? 500m가 채 안 되는 강이에요. 물론 유럽에서 넓은 편이지만 되게 넓어 보이는데. 우리 한강 건너편에서는 저쪽에 있는 건물들 잘 보이지도 않는다. 큰 것 빼고는. 그래? 한강은 1km 넘어요. 2배가 넘지 최소. 그래. 내기할래? 10,000원 내기 또 할까?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 강의 넓이 보자. 이 강의 넓이 몇 미터예요? 500. 딱 500이죠? 한강 거기. 어디요? 한강 어디로 보실래요? 어디까지 보고 오셨어요? 제가 볼게요. 지도 좀 볼게요. 제일 좁은데 어딨어? 제일 좁은 곳으로. 반포 한 2점 보자고. 그래, 반포. 1km네 진짜? 아니요, 잠깐 반포 말고. 반포는 너무 멀어. 나의 나와버리가 아니야. 저기. 망원동? 망원. 1km 넘네 여기는. 1km네 진짜? 아니면 거기 있잖아. 벚꽃 유명한데 그 국회의사당 있는데. 여의도요? 여의도. 여기도 1km가 넘네. 진짜 2배네? 저의 데이터를 의심하지 마세요. 4개 있으면 큰일 날 뻔.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했잖아 아까. 무슨 소리야? 그냥 확인한 거지. 4개 안 했잖아. 4개 안 했어. 봐봐. 그냥 4개 할까? 그냥 그랬던 거지. 하자 땅땅 안 했잖아. 어이없네. 아무튼 이 도나우 강변은 헝가리의 아픈 역사가 있는 지역인 거죠. 지역이다. 커피 마시고 한번 저기도 건너가 보자고. 그럽시다. 여기다. 여기서 옛날에 혼자 맥주 마셨던 그 장소다. 여기야? 그때랑 똑같아?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역시 유럽은 10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킥보드 많아진 거 빼고는. 맞아. 이제 저희는 저 다리를 건너서 슬로바키아로 갈 겁니다. 오랜만에 걸어서 넘는 국경. 맞아. 이제 다리 중앙까지 온 것 같은데? 별 보인다! 이거 있다. 이게 국경선이야? 야, 국경선 넘습니다. 마저르, 슬로바키아. 신나? 역시 분단국가 출신에서 온 코리안들은
걸어서 국경 넘는 게 참 재밌죠. 맞아요. 그냥 이렇게 넘을 수 있는 거였다니. 너무나 참으로 쉬운 건데. 지금 이제 슈트로보에 도착을 했고, 아까 내가 헝가리 쪽 이름을 모른다 그랬는데 이겁니다. 파르카니. 그게 아마 오스만 투르크 때 이름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까지 왔었단 얘기지. 대단해. 대단해. 슬로바키아 땅이 되면서 지금은 슈트로보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야, 딱 오자마자 필즈노르켈, 코젤, 라드가스트 전부 체코 맥주, 헝가리 맥주, 드레헤르와 그 소포르니 걔네들이 사라졌어. 쇼프론보다 사람 더 없는데. 오늘 토요일 아니야? 근데 왜 사람이 안 보여?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슈트로보라는 마을이고, 이렇게 생긴 아주 작은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헝가리계 70%와 슬로바키아계 30%가 서로 다른 언어 쓰고 다른 민족이지만, 여기 사람들은 거의 두 견을 다 한대요. 웬만하면. 아 그래? 그래야지. 근데 뭐 그치. 그렇게 조화롭게 섞여 살아가는 조용하고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없어. 심심하구먼. 하나, 둘, 셋. 여기서 얘가 제일 귀엽다. 전 그냥 걸어서 국경 넘을 수 있대서 오긴 했는데 정말 심심하고 작은 시골 마을이죠. 뭐 없어. 여기 뭐 도시의 이쁨을 보기보다는 그냥 저 도시와 이 도시의 특수성을 그냥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의 도시구나. 이 원래 슈트로보에서 헝가리 에스테르곰 쪽을 보는 이 뷰가 멋있다고 해서 이제 오는 건데,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뭔가 참 여행할 기분이 안 나는 날씨야, 그치? 맞아. 역시 여행은 날씨가 구할이다. 아니야. 9할 아니야. 9.9할. 아무튼 오늘의 에스테르곰 여행 끝. 가자. 춥다. 집에서 뜨끈한 국물이나 먹자. 저 다리는 또 언제 건너가? 그러니까. It's December 2nd. The snow begins to fall. Babe, I'm getting ready. We're gonna have a ball. 진짜 이번 겨울은 크리스마스 진짜 진리도록 정말 진리도록 경험하고 가는 것 같아. 근데 아쉬운 거 뭔지 알아?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 열흘도 안 남았다. 그러게요. 벌써 막 시즌이에요. 이 영상이 뭐 한참 뒤에 올라가겠지만 오늘이 이제 12월 13일인가? 14일인가? 이게 보통 23일이면 거의 끝나니까. 열흘도 안 남았네. 뭔가 또 끝난다고 하니까 되게 아쉽다. 그치. 근데 솔직히 이 크리스마스 마켓이 아니라면 더 심심할 것 같은데, 동유럽은. 그러니까 동유럽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을 진심을 다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제. 이제 좀 휴식기를 갖는 거죠. 싫어요. 하지만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1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정교회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정교회 크리스마스는 1월 달이죠. 그렇다면서요? 끝까지 즐기다 가는구나. 나 이번 연도 크리스마스는 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아주 그냥 반짝반짝 그냥 화려하니 반짝반짝. 요즘은 이런 소도시들을 다녀도 어딜 가든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잖아요. 그 도시마다 좀 크리스마스 마켓을 보는 것도 재밌어.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단순 도시만이 아니라 여기만 해도 그때 갔던 유르랑 마켓 분위기가 또 완전 다르잖아. 한국도 참 동네마다 이렇게 있으면은 가는 재미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진짜 에스테르곰 여행 끝.